여러분, 궁극의 무기 게임 체인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바로 핵추진 잠수함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해양 국가라면 누구나 꿈꾸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략 자산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30년 수건, 이 핵잠수함 확보 계획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지 그 모든 것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핵잠수함이 왜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기존 디젤 잠수함하고 뭐가 다른 걸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디젤 잠수함은 숨을 참아야 하는 수영선수 같은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은 꼭 물 위로 올라와서 스노클을 통해 공기를 마시면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근데 핵잠수함은요? 그냥 물속의 유령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몇 달이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유일한 한계가 뭐냐고요? 승조원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지는 거.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 바로 여기서 핵잠수함의 압도적인 전략적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지금까지 못 가졌을까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거든요? 무려 30년입니다, 30년. 대한민국이 이 꿈을 꾼 지가요. 정말 수면 아래에서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좌절했다가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 시작은 하나의 비밀 암호명이었습니다. 바로 362 사업. 이게 뭐냐면요. 대한민국 최초의 핵 잠수함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사실 20여 년 전에 이미 핵잠수함을 거의 다 가질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극비 지시로 362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와, 이때 속도가 어마어마했어요. 1년 만에 잠수함의 심장인 원자로 기본 설계까지 끝나버렸거든요. 진짜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는데 바로 그의 말 갑자기 모든 게 멈춰버립니다.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비밀팀은 해체됐죠. 정말 다 된 밥에 콧바트린 격이랄까요? 꿈이 현실이 되기 바로 직전에 모든 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 만들려고 했던 잠수함,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었습니다. 일종의 레시피가 있었던 거죠. 먼저 몸체, 즉 선체는 프랑스의 최신의 핵잠수함인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하고 가장 중요한 심장, 원자로는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밴디 60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프랑스 기술과 러시아 기술을 합쳐서 우리만의 잠수함을 만들려 했던 정말 야심찬 하이브리드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그렇게 물거품이 되는 줄 알았던 꿈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최근에요. 자,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그 합의. 2025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딱 올립니다. 내가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하는 거 승인했다. 와, 이 한 문장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못을 박아버린 거니까요. 정말 영화 같은 순간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나온 공식 문서를 보니까 얘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바로 ROK to build.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이 건조한다. 즉, 건조의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죠. 이게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의 OK 사인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마치 거대한 산맥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료 문제예요. 핵 잠수함에 들어갈 핵 연료로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꽉 막혀 있거든요. 두 번째는 국제법의 미로입니다. IAEA 같은 국제기구의 감시망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나라 안의 문제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려면 국내에서 법도 만들고 예산도 마련해야 하니까요. 가장 큰 산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에 있는 평화적 이용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원자력 기술이나 물질은 원자력 발전소처럼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잠수함 동력은 명백히 군사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딱 걸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꽉 잠긴 문을 열 방법이 아예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 아주 좋은 참고서가 하나 생겼거든요. 바로 오커스라는 이름의 열쇠입니다. 오커스가 뭐냐면요. 미국이랑 영국이 손잡고 호주가 핵잠수함을 갖도록 도와주는 안보 동맹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호주도 우리나라처럼 핵무기는 없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동맹국이죠.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는 없지만 미국과 친한 동맹국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주는 첫 번째 사례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완벽한 족보이자 교과서가 생긴 셈이죠. 그럼 이 오커스 모델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똑똑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한미 원자력 협정, 이걸 통째로 뜯어고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의회에서 그냥 한국 핵잠수함만을 위한 스페셜 법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딱 우리만을 위한 예외 조항을 만드는 거죠. 이 법으로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우리는 IAEA에 가서 걱정 마세요. 이 연료는 잠수함 굴리는 데만 쓰고 절대 핵폭탄 만드는 데는 안 쓸 겁니다. 하고 특별 약속을 맺는 겁니다. 어때요? 깔끔하죠? 자, 밖에서 길을 뚫었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준비를 해야겠죠. 바로 KSSN 특별법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초대형 프로젝트는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여러 부처가 얽혀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딱 중심을 잡아줄 기구를 만들고 또 이게 몇십 년 걸릴 사업이니까 매년 예산 걱정하지 않도록 아예 특별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으로 대못을 박아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찬반 논쟁도 아주 뜨거운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거 하나 있으면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 강대국에도 꿀리지 않는 강력한 억제력이 생긴다. 항공모함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대하는 쪽에서는 야, 그러다가 중국, 일본 다 자극해서 동북아 전체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어떡하냐. 그리고 저거 하나 만드느라 다른 배나 비행기 살 돈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는 거죠. 정말 어느 쪽 얘기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30년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회의 운이 열렸습니다. 과연 이 핵잠수함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질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아시아 전체를 위험한 군비 경쟁으로 몰아넣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